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늘에 있는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를 좀 데리고 가시라고.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마지막까지 도리를 다한 며느리. 고난 속에 행복은 꽃핀다. 고난 속에서 마지막까지 도리를 다하면 자신의 삶이 떳떳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도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단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각자의 위치에서 도리를 다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생각하는 효와 도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의 주인공도 마지막까지 효도, 즉 도리를 다한 며느리예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사도 있구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자는 사람 셋이 모이면 반드시 스승이 한 명 있다고 했듯이 오늘은 주인공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시댁은 사남매의 큰 며느리였어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만 계셨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이런 가정에 청천날벼락 같은 비보가 들려왔어요.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병원인데요. 땡땡이땡 맞는가요? 네, 그런데요. 남편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갔는데 남편이 맞나 확인 좀 부탁을 한다고. 사연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변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있다가 아내는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어서 시동생한테 어머니 좀 당분간 부탁을 한다고 했는데 형수님이 모셔야지 말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형수가 책임을 져야지 둘째가 왜 책임을 지냐고. 신우들도 마찬가지로 언니가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엄마를 떠맡기려고 하는 수법 다 알고 있다. 엄마가 개도 아니고 그렇게 홀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식된 도리로 그런 말을 하다니.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가 않고 어머니를 그냥 모셨어요. 어머니도 아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충격을 받으셨는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만에 치매가 찾아왔고 걷지도 못하시고 소대변을 받아내고. 사람은 이런 상황이라면 짐승처럼 갔다가 버릴 수도 없고 누구 말대로 요양원에 갔다가 버릴 수밖에 없었죠. 가족 회의를 한다고 시누이와 시동생을 오라고 했어요. 참석도 하지도 않고 전화로 해서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병원비를 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네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그런 문제는 형수가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서 전화를 딱 끊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화가 치밀며 목구멍까지 넘어왔는데 퍼붓지는 못하고 속으로 솔직히 따지면 너희들 부모 아니냐. 난 남편도 죽고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맞이로 시집 온 것이 죄다. 그래, 맞이의 도리를 다하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도리를 해야지 어머니가 편할 것이 아닌가. 며느리가 막장으로 나가면 어머니가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입소하셨습니다. 힘들게 식당 일을 하면서 혼자서 병원비를 다 댔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3년만 계시겠지. 3년 동안 고생을 하자. 3년만 한 것이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요양원에 찾아가면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한마디로 죽은 송장처럼 누워 계시는 거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늘에 있는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를 좀 데리고 가시라고. 그리고 나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당신한테 넋두리를 한 것이라고. 용서를 해달라고
가끔씩 요양보호사한테 혹시 어머니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안 오신다고. 그 소리를 들으면 자식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자식들도 도리를 할 때 자식이지. 도리를 못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10년 6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퇴근길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임종을 할 것 같다고 빨리 오시라고. 병원으로 가는 중에 시동생과 시누이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중에 원망을 들을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임종을 하실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얼굴을 뵈라고. 도착을 하니 시동생과 시누이는 먼저 와 있고 요양보호사가 어머니가 며느리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그 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급하게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저 왔어요. 기다렸어요? 손을 잡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보고 5분 있다가 임종을 하셨어요. 어머니도 마지막 가시는 길에 며느리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가셨어요. 입간을 하는데 어머니가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생각을 하니 불쌍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큰아들은 객사하고 어머니는 고생만 하시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녀들한테 홀대를 받고 죄가 있다면 자식들 낳아준 죄뿐이 없는데 불쌍하신 엄니 하고 우는데 눈물 샘에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줄 몰랐어요. 남편은 15년 전에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도 10년을 넘게 요양원에 계시고 그동안의 고생과 서름이 파도처럼 가슴으로 밀려오면서 대성통곡을 한 것이죠. 짐승 같은 시동생과 시누이는 울 자격이 없는지 남의 초상집에 온 것처럼 말똥말똥 쳐다만 보고 있는데 입간을 하는데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시길래 염을 하시는 분이 시동생 보고 눈을 감아드리라고 해서 눈을 쓰다듬는데 눈을 뜬 채로 바라보고 있으니 시동생이 무서워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눈 감으시고 편히 가시라고, 하늘나라 가서 큰아들과 행복하게 사시라고, 저도 나중에 가면 모여서 살자고. 어머니는 편하게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고난 속에 행복은 꽃핀다. 3호제까지 다 치르고 났어요. 오후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비야 15년 동안의 남편과 어머니에 대한 가슴에 쌓인 응어리와 찌꺼기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려. 그래야 마음이 홀가분할 것 같다. 그때 초인종 소리에 누구세요? 시동생과 시누이가 찾아왔어요. 짐승은 아니었는가 봐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형수님 죽을 죄를 졌어요. 형수님,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울지를 못하고 자식된 도리를 못했어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고 통곡을 하면 무엇합니까? 살아 계셨을 때 한 번 찾아뵙고 사랑한다 말 한마디, 이것이 진정한 효도와 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마지막까지 떳떳하게 도리를 다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고난 속에 행복은 꽃핀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